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심규태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Optimizing Visual Stimulation Paradigms for User-Friendly SSVP Based BCI입니다. 본 논문은 IEEE on Neural System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에 게재된 논문으로 리빌리테이션의 Q1에 해당하는 저널이며 임팩트 팩터는 4.8입니다. 인트로입니다. BCI는 뇌와 외부 장치를 직접 연결하며 SSVP는 낮은 학습 요구와 높은 ITR로 인해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SSVP 반응은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며 저주파 및 중주파 자극을 사용할 때 고주파 자극보다 더 큰 진폭을 가지지만 편안함과 같은 사용자 경험은 고주파 자극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밝기와 대비를 조정하고 격자 패턴을 사용하는 등 BCI 시스템의 분류 성능과 사용자 편안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본 연구는 SSVP 기반 BCI에서 성능과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주파수 및 깜빡임 방식을 사용하고 자극 패러다임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 측정 과정입니다. 실험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동일한 15명의 피험자가 참가했습니다. 오프라인 실험의 경우 1020 시스템에 따라 64채널에서 측정되었고 샘플링 레이트는 1000Hz였습니다. 온라인 실험은 후드엽을 포함한 9개 채널만이 사용되었고 샘플링 레이트는 20,000Hz입니다. 0.1부터 100Hz 대역의 밴드패스 필터가 적용되었고 라인 노이즈 제거를 위해 50Hz 노치 필터가 사용되었습니다. 자극 디자인입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보면 자극이 깜빡거리는 방식과 자극의 밝기 정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ON 50%와 OFF 50%는 사각형 내의 작은 패턴이 깜빡이는 방식으로 배경색을 기준으로 ON은 밝기가 50% 커졌다가 같아지고 OFF는 밝기가 50% 작아졌다가 같아집니다. 플리커 50%와 300%는 자극 전체가 깜빡이는 방식으로 퍼센트 앞에 붙은 수가 클수록 최대 밝기와 최소 밝기의 차이가 큽니다. 오른쪽은 자극이 제시되는 화면으로 4개 자극의 페이즈 간격을 0.5파이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실험의 패러다임입니다. 타겟 주파수는 1부터 60까지의 모든 정수가 사용되었고 한 세션당 15개의 주파수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은 각 세션별로 선정된 주파수를 나타낸 것으로 4Hz 간격으로 사용하여 총 60개의 자극을 모두 제시하였습니다. 자극이 깜빡이는 조건을 랜덤하게 주어졌으나 모든 주파수 및 자극 조건이 제시되는 횟수는 동일하게끔 설정했다고 합니다. 자극은 1초의 Q 이후에 5초 동안 제시되었고 이후 1초의 휴식이 제공되었습니다. 피험자는 모든 세션이 끝난 후 설문을 진행합니다. 한 페이지에 60가지의 랜덤한 자극이 제시되고 4페이지에 걸쳐 총 240개의 자극이 제시됩니다. 피험자는 모든 자극에 대해 편안함, 자극이 인지되는 정도, 선호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합니다. 1점이 가장 부정적, 5점이 가장 긍정적인 답변임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실험의 패러다임입니다. 타겟 주파수는 2, 5, 10, 20, 30, 60 총 6개가 사용되었는데 모든 조건을 사용하지는 않고 아래 표와 같이 총 10개의 자극이 선정되었습니다. 자극은 오프라인 실험과 달리 1초간 제시되었고 설문은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능평가와 분류 방법입니다. 성능평가는 타겟 주파수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0.8Hz 구간의 SNR과 ITR이 사용되었습니다. 분류에는 앙상블 TRCA가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신호를 250Hz로 다운샘플링한 후 각 타겟 주파수 대역의 컴포넌트를 추출합니다. 이후 신호와 컴포넌트 간 코릴레이션을 계산하고 가장 코릴레이션이 높은 컴포넌트의 주파수를 자극의 주파수로 분류하게 됩니다. 결과입니다. 왼쪽은 2, 12, 30, 45Hz 자극을 응시했을 때의 평균 OZ 신호입니다. 12Hz와 30Hz에서 특히 규칙적인 사인파 형태의 신호가 나타납니다. 오른쪽은 타겟 주파수에서의 토포맵으로 전반적으로 후드옆 부근에서 높은 파워가 나타납니다. 2Hz의 경우 자극 전체가 깜빡이는 플리커 방식에서는 높은 파워가 나타나지 않고 12Hz는 모든 조건에서 후드옆의 높은 파워가 확인됩니다. 30과 45Hz는 플리커에서만 응답이 나타나는데 이는 고주파 자극의 경우 밝기의 대비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해당 신호가 나타내기엔 부족하다고 해석됩니다. 자극이 깜빡이는 조건을 기준으로 결과를 해석해본다면
플리커 50%는 다른 조건 대비 반응이 나타나는 구간이 가장 작고 또한 가장 약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2Hz를 제외하면 자극간 대비 가장 큰 플리커 300%에서 가장 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림은 각각 평균 진폭과 SNR에 대한 결과입니다. 토포맵에서 유의미한 반응이 나타난 조건들의 경우 타겟 주파수와 하모닉 성분의 진폭, SNR이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결과와 동일하게 주파수는 12Hz일 때, 깜빡이는 조건은 플리커 300%일 때 높은 진폭과 SNR이 도출됩니다. 다음은 4가지 자극 조건에 대한 타겟 주파수와 세컨드 하모닉 성분의 진폭과 SNR 결과입니다. 먼저 타겟 주파수의 경우 20Hz까지는 온 또는 오프의 진폭이 가장 높으나 이후로는 플리커 300의 진폭이 가장 높고 온 오프는 플리커 50보다도 낮은 진폭을 가지게 됩니다. 하모닉 성분의 경우 거의 모든 주파수에서 플리커 300의 진폭이 가장 높고 플리커 50도 낮지만 유사한 값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플리커 자극은 고주파 대역에서 온 오프 자극은 저주파 및 중주파 대역에 사용하기 적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SNR의 경우 진폭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자극 패러다임 간의 성능 비교 결과입니다. 왼쪽은 분류 정확도 및 ITR이고 오른쪽은 자극 방식 간 통계 비교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별표로 표시했습니다. 25Hz까지는 4조건 모두 큰 차이 없이 높은 정확도를 가지나 이후 온 오프 자극의 정확도가 급감하고 35Hz부터 수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플리커의 경우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300과 50의 격차가 커집니다. 오른쪽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온과 오프는 어떤 주파수에서도 통계차가 나지 않는데 이는 두 조건의 최대 최소 밝기는 다르지만 그 차이는 같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5부터 25Hz까지는 거의 모든 조건 간의 통계차가 나지 않고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가지는데 실제로도 6에서 20Hz 대역에서 SSBP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연구가 다수 있습니다. ITR은 분류 정확도와 유사한 그래프 형태를 가지며 통계 결과 또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평가 지표입니다. 왼쪽은 편안함, 자극 인지 정도, 선호도를 평균한 결과이고 오른쪽은 이전 슬라이드처럼 자극 방식 간의 통계 비교한 결과입니다. 점수는 1점부터 5점 사이에서 입력되었으며 값이 클수록 긍정적인 답변입니다. 분류 성능이 가장 높았던 플리커 300의 사용자 점수는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다른 조건 대비 통계적으로 낮았고 반대로 온 오프의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플리커 300은 자극의 대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를 가지지만 그만큼 시각적 피로가 크게 유발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주파로 갈수록 사용자 점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데 고주파 자극의 경우 깜빡임이 인지되는 정도가 낮고 자극이 정지한 것처럼 보여서 저주파 자극보다는 피로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플리커 300을 보면 59Hz까지는 점수가 낮다가 60Hz만 갑자기 높은 점수를 가지는데 이 점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자극의 주파수가 커질수록 1Hz의 차이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일 텐데도 결과를 보면 통계차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48Hz도 주변 주파수 대비 높은 점수가 도출되는데 48과 60 모두 주사율인 240Hz의 약수임을 생각해 볼 때 자극을 구현하는 수식이 그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확도와 사용자 점수에 각각 다른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입니다. 이는 자극의 성능과 편안함 정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왼쪽은 정확도의 가중치를, 오른쪽은 사용자 점수의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3대 7이 다른 조건 대비 유사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절대적인 점수가 아닌 순위를 따져본다면 세 조건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실험 결과입니다. 오프라인 실험과 달리 자극의 조건이 10개밖에 되지 않아 각 조건 간의 통계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온 오프는 2Hz를 제외하면 주파수 간 통계차가 나지 않고 60Hz에서 가장 낮은 정확도가 10Hz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가 도출되었습니다. ITR은 정확도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실험의 사용자 평가 점수입니다. 왼쪽은 사용자 점수 결과로 정확도 결과와 대비되게 60Hz가 가장 높은 점수를, 30Hz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가운데는 랭킹 점수인데 리얼 스코어는 피험자가 직접 10개 자극의 순위를 매긴 결과이고 나머지는 정확도와 사용자 점수의 가중치를 부여한 최종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결과입니다. 이는 사용자 점수와 유사한 경향을 보입니다. 오른쪽은 리얼 스코어와 웨이티드 스코어,
즉 정확도와 사용자 점수를 조합한 결과의 상관계수를 나타냅니다. 앞선 결과와 같이 3대7 비율로 조합했을 때 상관계수 가장 낮지만 80%로 높은 유사성을 보입니다. 다음은 논문을 읽고 느낀 몇 가지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 온라인 실험에서 선정한 자극의 조건입니다. 오프라인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성능이 좋은 조건을 선정한 것 같은데 온, 오프는 각각 4개의 주파수가 사용된 반면 플리커는 한 가지 주파수만 사용이 되어서 각 깜빡이는 방식에 따라 2~3개 정도의 주파수를 선정했다면 결과에 대해 더 논의할 수 있는 점이 생겼을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는 자극을 구현하는 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자극 디자인을 나타낸 그림을 보면 사인파가 활용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사용자 점수 결과에서 주사율의 약수인 주파수에서 주변 대비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